오늘 FOM 28일이지 FOMC가.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하락이 남아가지고 이거 4시간도 떨어질 것 같거든. 원래 저도 나스닥 신경 안 쓰면서 매매했던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진 건 있어요. 뭐냐면 나스닥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이게 워낙 예전에부터 나스닥을 신경 쓰지도 않고 매매했던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원래 커플링이 아니라 거의 디커플링이고, 비트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시장을 개척해서 나갔던 놈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코인의 이제 생태계나 시장도 이제 많이 정착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싶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뭐 재작년부터 그랬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외 선물처럼 이 코인도 그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 점선은 이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 지금 날봉상 보면 하방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 달봉이 음봉으로 가면, 얼마 안 남는 며칠 안에 이 달봉이 음봉으로 가면 진짜 안 좋은데. 아니면 음봉 보여줬다가 다시 반등 주는 걸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일 안 가니까는 좋긴 한데, 일어나기 너무 귀찮더라. 이거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거 깨지면 이제 더 떨어질 거라고 하긴 했었는데, 이 무빙에 이제 속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쉽긴 하지. 근데 이거를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이제는 다음에는 안 그럴 거예요. 이거 경험치 싸움이야, 경험치 싸움. 왜냐면 이런 매매를 많이 안 해보면 그럴 수 있어. 왜냐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게 강했거든. 이더리움에 있어가지고 여기 지지라인이. 급대기님 별풍선 100개 달아요 달아. 강해가지고. 다들 굿모닝. 와, 급대기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수익 좀 보신 것 같은데.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그랬잖아. 이더리움이 상승의 힘이 워낙 셌기 때문에 이게 한번 조정을 받으면 조정의 폭이 좀 클 수도 있다. 근데 얘네가 지지를 했던 이 구간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있어. 지금 비트는 지금 이제 날봉상 중심이 깨졌거든. 비트는 날봉이 있어가지고 중심이 깨졌는데 이더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얘는 중심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이더는. 그래서 나는 지금 저걸 보고 있거든. 왜 내가 며칠 전부터 이더 어느 정도 타 좀 나오면 잡아보고 싶다 하는 게 이걸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있겠지. 비트가 만약에 이 저점 라인이 깨져버리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달 안에 이게 무너질 것 같진 않거든요. 저번에도 뭐 FOMC 그거 있었을 때 그것도 떨어졌다가 반등했잖아. 그치? 그냥 그 순간만 떨어지지, 말아 올리면서 거리량 터지고 말아 올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었냐? 이때잖아 이거. 이때 아니야? 이때? 이때? 여기 아니었나? 이때였잖아. 그래서 뭐 그거 터진다 해가지고. 아, 이거였다. 이거 여기였다. 맞지? 여기 이거였네. 여기가 아니라 7월 13일 이렇게 하고 나서 얘네 이때부터 해가지고 올렸던 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 고점을 깨버렸는데. 아, 나는 왜 꼬리 말고 올려버릴 것 같지? 아니, 오늘이 아니라 일단 내릴 만큼 내리고 나서 꼬리 말고 올릴 것 같은데. 이거 아무개 님 별풍선 100개 달아요 달아. 늘 가르쳐 주셔서 아무개도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다. 아이, 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뭐 나도 뭐 좋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영상에서 남겼잖아, 유튜브. 잠깐만, 이거 유튜브 그거 한번 볼게. 이거
유튜브 화면이 왜 이렇게 안 좋지? HD로 바꾸면 되는구나.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7월달이 주봉사 한 일주일 남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 이제 이번 주 주봉에 있어가지고 이제 마감도 며칠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봉상 지금에 있어가지고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더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일주일 정도 남은, 일주일이 아니라 한 열흘 남았죠? 남은 이 상황에서 달봉에 있어가지고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은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지금 이제 현재 흘러갔던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을 해보면서 좀 예측을 어느 정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15분봉 차트에서 조정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때 내가 비교를 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잠깐 볼게요. 일단 이제 이 7월달에 시작되기 전에 있어가지고 6월달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달봉에 있어가지고 이 7월달이 반등을 한다고 해도 6월달하고 있어가지고 1대1 비율로 딱 이 시점까지 1대1 비율로 7월달이 양봉이 될 확률은 많지가 않을 거다. 적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는 시그널로 알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장에 있어가지고 하락에 있어서 이 흐름들로 인해서는 그러긴 힘들 거다. 어느 정도에 있어서 반등이 있겠지만 그렇게 큰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를 추세 전환이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면서 6월 달에 앞으로에 있어 가지고의 달봉 흐름을 저는 조금 옆치기, 그러니까 횡보에 있어 가지고 느낌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 시점까지는 일단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는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열흘 안에 어떤 무빙으로 인해 가지고 마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6월 마무리 되는 시점에 있어 가지고 7월 달과 자, 그래서 조금 이 하락에 있어 가지고 길었던 하락, 이때부터 시작됐던 하락이 뭐 끝났다 라고 지금 이걸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하락에 있어가지고 힘들이 뭐 소각이 되고 어느 정도 횡보되는 좀 숨고르기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다? 반등은 줬다 이번 달에. 흐름으로 어떻게 보면 올라간 것도 큰 추세로는 맞죠. 근데 이제 뚫어주는 부분들, 그쵸? 이런 것들. 이때 말한 것 같은데? 뭐 되돌림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은 달라요. 얘네는 뭐 예를 들어서 618가 0.5에 있어가지고 흘러간 것도 있고, 뭐 38에 있어가지고 이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 고점을 갱신했던 것도 있겠죠.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흐름들은 그때 이제 제가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냥 전체적인 큰 뭐 파동의 흐름이라든지 얘네가 시장에 있어가지고 세력들이 차트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큰 거를 보시는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때 시장에 있어가지고 흐름들로 인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거의 뭐 618까지 있어가지고 조정을 줬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고점에 대비해 있어가지고. 뭐 물론 이게 이 고점들에 있어서, 근데 물론 이게 지금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부분에 있어가지고에 조금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구나. 이거 뭐냐면 이 고점에 있어가지고 갱신을 어느 정도 과매수에서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얘네가 더 트라이를 할 수 있냐 없냐로 해가지고 이 886의 저항을 뚫으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매수를 넘기지 못하는 공통점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지금 시점에서 얘네가 조정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러 가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이걸 내가 여기에 말했나 이거를 궁금해서. 일단은 이 차트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얘네가 조정이라는 말했구나. 그 조정을 받는다라는 가정이 된다고 하면 이거랑 똑같이 114처럼 떨어지겠네요 라고 말을 하시겠지만, 근데 진짜 놀랍게도 114가 제가 그어놓은 점선이긴 하죠.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만약에 이게 조정이 된다고 하면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기까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때의 상황하고는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영상을 찍기 전에 처음에 말했던 7월달에 있어가지고, 그쵸? 7월달에 있어가지고 10일이 남은 상황에서 달봉상,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 점선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달봉에 있어서는 마무리가 저기 점선이 떨어지면 아마 달봉이 음봉으로 바뀌면서 꼬리가 말리게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때는 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봉 마감이 이것까지 뚫게 되는 17,600 라인, 이것까지 뚫게 되면서 흘러갈 텐데, 지금 시장에 있어가지고 흐름이 하락에 있어서의 힘이 센 게 아니라 상승의 힘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있어가지고의 흐름으로 얘네가 흘러간다고 했었을 때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의 확률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7월에 있어 가지고의 10일 안에 있어서의 흐름은 여기까지는 떨어지진 않겠지만, 만약에 얘네가 조정을 이 근처로 인해 가지고 흘러간다고 하면 다음 달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또 유추해 볼 수도 있고 시나리오를 또 구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 처음 말했을 때 달봉에 있어서의 지금 그 시점이 10일 남았을 때 그 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거들을 찾고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달봉까지에 있어서의 시장 흐름이라든지 시나리오들을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달봉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얘네가 조정으로 흘러가냐 아니냐를 봤었을 때는 좀 비슷하게 흘러는 가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들이 이거를 이제 내가 차트들이 비슷하게 흘러는 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때부터 시작됐던 부분을 봤었을 때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있었던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럼 뭐냐,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쵸?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조정에 있어가지고의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얘네가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고 떨어지겠죠. 그쵸? 떨어질 때 첫 번째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가 깨지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깨질 확률이 항상 높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시장에 있어가지고 상승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과매도를 찍어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저점들이 갱신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여기 0.5 구간. 21,400 라인. 이때 이제 보면 여기에서는 다이버가 뜨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거를 이제 제가 다이버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조건 과매도를 들어가는 걸로 인해 가지고 다이버 생성이 되냐 안 되냐를 뭐 찾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V자 반등 같은 형식으로 인해 가지고 다이버가 생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코인에 있어서는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분봉 쪼개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궁금하시면 따로 질문하시면 되고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 방 시청자는 웬만하면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다이버가 어느 정도 생성된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번이 아니라 여기인 2번이 깨지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 이 영상을 왜 틀었냐면 지금 조정에 있어가지고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딱 그거야. 갑자기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히게 되는데 시장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패턴이라든지 얘네들에 있어가지고 세력들이 차트를 그리는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차트를 그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비슷한 부분들을 이제 캐치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이때 이 조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반등에 있어서의 그런 구간 상승장에서 있어가지고 조정은 어느 정도 구간에서의 반등을 해줍니다. 근데 얘네의 이 조정이 조금 보기가 드문 케이스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정을 한번 눈여겨봐라. 다음번에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그림들이 나올 확률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얘네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캔들의 이 그림이 무슨 데칼코마니 마냥 똑같게 이런 걸로 보시지 말고 얘네가 이제 차트를 그리는 그 흐름들 플로우를 보시라는 건데 보면 과도하게 좀 이제 많이 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여기까지 내리는 거는 좀 힘들어요. 물론 코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내리게 되면 좀 사고가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꼬리가 생기면서 달봉이 운봉이 되기 때문에 하락에 있어서 이제 큰 힘이 더 생겨가지고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붕괴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럴 확률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 멈출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여기에서 올라갔던 이 반등에 있어가지고 상승이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장이었던 게 소각이 되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보통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 날봉에 있어가지고 중심 라인이 어느 정도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지지 라인이. 근데 깨졌잖아요. 쉽게 깨진 거나 다름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이 플로우가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똑같이 날봉에 있어가지고 중심 지지 라인에 있어서의 그 강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되면서 제가 여기에서 청산 한번 당했죠. 근데 지금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시장의 패턴, 흐름들의 공통점들을 잡아낼 수 있느냐 없냐가 좀 커요. 매매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차트를 그리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 점선에 있어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요. 얘네가 내리는 부분이 좀 폭이 커지고 있다. 조정을 받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어디에서 반등이 올 거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피보에 있어가지고 수치적인 부분, 지지라인으로 뭔가를 잡고 반등 줄 거라는 희망회로를 굴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더 근거를 찾으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거라고 전 봐요. 그리고 확실히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얘네가 뭐 이렇게 달봉상으로는 반등을 줬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날봉상에 있어가지고 박스권에 있어서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의 상승이 힘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더 강해진다고 느꼈으면 이 지지라인이 생성이 되면서 지지라인에 있어가지고 이 저점도 높아지게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상승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닌 거를 봤을 때는 확실히 큰 추세, 그러니까 큰 추세에 있어서의 하락장에 있어서는 이게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저는 알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얘네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갈 거라는 거는 뭐 이번 달에 있어가지고 힘이 뭐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1대1을 만들어줬으면 추세전환이 됐다고 아까도 유튜브 영상에 찍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올렸다가 지금 이렇게 뺐어요. 뺐기 때문에 얘네가 이거를 꼬리로 말고 음봉으로 해서 하방에 힘을 더 주면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좀 달봉상으로도 횡보를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또 근거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캔들이나 뭐 그림 모양으로 봤을 때는 얼마 이렇게 표시가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달봉상 얘네가 그래도 몇천 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래량이. 그래서 이 안에서도 움직이는 그 코인들, 현물들, 뭐 아니면 선물 시장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나냐 못 나냐도 나오기 때문에 큰 흐름은 이렇다라는 거를
말해드리고 싶은 거고,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이 단기 추세라든지 그 안에서의 움직임들은 또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조정에 있어가지고의 흐름이 이때 내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남깁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런 거를 비슷하게 느꼈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통적인 부분들을 캐치하고 있냐 없냐는 되게 크거든. 매매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되게 차이가 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도 지금 시장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냐, 이 정도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생기면서 얘네가 차트를 그리냐라는 것도 나는 솔직히 보고 싶었었거든. 근데 어느 정도 얘네가 비슷하게 좀 그리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해도 되지. 어떤 건데? 이번에 내가 비교했던 이거의 하락 파트를 보면서 매매를 했다고? 이번에도 저 때처럼 가파르게 내릴 수 있었는데, 이더의 큰 상승 추세 때문에 이번엔 좀 천천히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더의 상승이 비트에 있어가지고 방향성이나 이거가 그만큼 영향이 클까라는 좀 의심은 들어요. 근데 저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뭐냐면 이더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거에 있어서는 비트의 상승에 있어서도 힘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그냥 생각을 해. 왜냐면 어느 정도의 얘네도 상승이 힘이 나쁘진 않았잖아. 차트를 그렸던 것도 그렇고 올라가는 게 상승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느낌대로 차트를 만들어줬고, 뭐 어디에서 저점이 무너지거나 그렇게 깨지면서 올라갔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려놨는데, 이 고점 대비 382를 뚫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382를 뚫어주냐 아니냐는 되돌림 값에 있어가지고 되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해줬던 애들은 조정에 있어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이 작용이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이더랑 비트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한 적은 없어. 근데 그거를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도 뭐 맞을 수도 있겠지. 나는 내가 다 정답지는 아니니까. 근데 나는 그냥 별개라고 봤어. 이더는 이더 나름대로에 있어가지고 상승의 힘이 있었던 거는 걔 나름의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슈에 있어가지고의 뭐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이야기했던 뭐 있었었잖아. 뭐 그거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비트가 걔를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오히려 반대로 비트의 영향을
이더가 받으면 받았지 이더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트가 움직인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 난 좀 별개로 보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트가 대장인 건 맞다. 이게 뭐 이제 비트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그러니까 이더만의 시장이 개척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아직까지 제가 바라보는 코인 시장에 있어서 이 비트는 독보적인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코인들의 영향을 확실히 주는 건 맞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한테 영향을 받아서 얘네가 조정이 조금 더 안 떨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 그리고 이게 보면 뭐 이렇게까지 안 떨어져서 뭐 한 번에 114까지 안 떨어져 가지고 조정이 많이 안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야. 얘네도 조정이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거야 한 번에. 원래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뭐 0.5도 618에서 다시 트라이를 하면서 저항 맞고 내려가면서 382까지 떨어지고 뭐 여기까지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이 좀 그랬었어 상승장에서는. 근데 지금 얘네의 흐름도 나쁘지 않게 올라왔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조정을 이 저항에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얘네도 조정 많이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청산을 당하지. 여기에서 청산을 많이 당하잖아. 왜냐면 사람들은 다 그 맞아본 거 있어가지고 그거 기억폭행이라 하죠. 예전에 상승장에서는 이런 걸로 인해서 성장 잘 안 당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청산 안 됐어. 왜냐면 살려줬거든.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때의 생각으로 시장 흐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때 누구였냐? 시시마가 얘기했던 질문. 어디 705에 있어가지고 반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었잖아. 시장에 있어가지고 그때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이 다른데 그 705에 있어서의 반등 지지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근거들이 나온 게 나는 없다고 보는데 그거를 왜 상승장에 있었던 그 흐름과 패턴을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하냐. 지금 시장에서는 또 다른 흐름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 말을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되시나요?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큰 추세는 하락장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냥 아씨 뭐야, 피보 왜 다 사라졌어? 어 아니 그러니까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냥 하락장이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각 상태고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번 달에. 갑자기 피보랑 이게 차트가 다 사라져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냥 나는 7월달부터 해가지고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었어.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횡보를 치면서 얘네가 상승을 주냐 아니면 한 번 더 하락으로 빠지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 큰 추세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나오냐, 아니면 한 파 더 빠질 수 있는 걸로 이제 가냐를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수집을 해야지. 왜냐면 왜 단기 추세에서만 이런 모양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 절대 그거는 아니야. 단기 추세에서 이렇게 나왔던 게 조금 더 있는 시간봉으로 가는 거고, 시간봉에서 있었던 게 날봉으로 가는 거고, 날봉 있었던 게 주봉, 달봉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날봉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숨고르기는 하겠지. 얘네가 진짜 이제 여기에 저점이 끝나고 상승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얘네가 가지 못하고 끝날 건지, 이거를 이제 우리는 지금 큰 추세를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단계인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제 단기 추세에서는 달봉에 있어가지고 반등이 있는 그 구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먹고 벡터 내고 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지금 현물에 있어가지고 발바닥 저점이다. 여기가 발바닥 저점이어서 앞으로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거다 라는 그 생각으로 장기 투자에 대한 그 매매로 접근을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먹고 빼야 되고, 그냥 수익률 줄 때 먹고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가성비가 좋지 않냐 라는 말을 했던 게 그런 거지. 왜냐면 큰 추세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추세가 전환이 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면 영상은 여기서 끊어서 마무리할게요.